들어온 지 벌써 9개월을 지나면서 전 국민을 넘어 지구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옥스님께서 선 열반의 노래로 티베트 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시회 및 오픈 행사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으며 예불이나 찬불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이 따뜻한 자리에 몸과 마음을 함께 해주신 네 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무슨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당대표이신 심상정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하변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김혜계 국회의원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험사 주지스님이시고 전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금강스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위원이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님이신 한흥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최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용사 범일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CS 칼테스 김기태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스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여수 울지역 부위원장이신 김채경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본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밖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용주 공원복지회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서 계십니다. 후계 빠지신 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진옥스님의 전시회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김향수 화백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리오 김향수 화백님은 1960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중국 중앙미술대학교에서 격화를 전공하였습니다. 이 뒤에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자 가수 장미화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진옥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은 선 열반의 노래 전시회 작가이신 진옥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참 환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국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우리들의 시민의식도 높고 또 많은 분들이 민주화에 투신하신 이런 노력으로 민주화되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한 생각을 갖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 선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그 전시회를 진짜 급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그래도 국민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접한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국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0만 명 확진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20만, 30만이 넘어서는 것 같고 몇백만 명의 오염자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의 조금 부풀리면 거의 1억에 달하는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고 거기에 나라를 잃고 가서 계시는 우리 티벳 난민들 처음에 한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10만 명, 한 2, 3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한 달여 전에 그 티벳 난민촌으로 인도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 감염된 사람은 병원에도 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변에 인도 병원도 지정된 병원들도 전부 다 의사들이 오염돼서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아무 방어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스크가 한 장이 6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데 그 마스크를 1차적으로 저희가 한 2억 한 7천 정도 보내서 마스크를 사서 쓰게 했는데 초기에는 마스크가 이렇게 좋은 마스크가 아니고 전혀 방역이 되지 않는 마스크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제가 들어가서 사서 쓸 수는 있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사서 쓰는 것마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계신 피난민이라는 난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많이 공부하신 노수인들이 계십니다. 노수인들이 많이 오염이 되시면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복잡한데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저는 저 그림은 봐주시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림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난민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그림은 굉장히 별도 부끄러운 일이고 저 혼자 부끄러워서 쓰다가 몰래 살짝 갖다가 부엌에다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만 제가 잘못해가지고 김양수 하백에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도 이제 김하백께서 전시회를 하자고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 좀 별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티벳 난민들을 돕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이 동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것에 제가 뭘 보답을 좀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뭐 돈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림이라도 한 복 그려서 글씨라도 하나 써서 이렇게 여러분 은혜에 보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리게 된 거니까 그림과 글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우스꽝스럽게 내 생각대로 한 것도 있고 또 깊이 생각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림과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도와주신 것은 전에 그쪽에 먼곳에 있는 병원을 저희가 사전에 트레이닝을 해서 키트 사용하는 법과 그런 것 전부 다 해서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보호장구,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 그 다음에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병동의 안에 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어저께 문자를 받았습니다만은 그쪽에 마스크를 약 한 2만 명 정도에게 마스크를 10장씩 전부 다 지금 다 어저께 배분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좀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깊이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제가 거의 못 오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간 하니까 자연스럽게 오셔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띄엄띄엄 오셔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는 또 김혜재 의원 이런 국회의원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회기 중이고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이하경 의원은 여수에서 YMCA 할 때 저하고 굉장히 친했었고요. 최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환경운동을 같이, 저는 여수에서 했고, 시프린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서 했고, 중앙에 사무총장을 맡고 계셔서 많은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미양사 금강스님은 저하고는 아주 친하고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화백과 그 다음에 표구를 해주시는 표구사, 그 다음에 우리 적극적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황도진 파주처사께서 해주셔서 이렇게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주신 분과 또 이 중계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티베트 난민들이 건강하게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은 그쪽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비춰지는 것이 싫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에 몸과 마음을 모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축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당 대표님의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진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시회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바로 난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신데 자비심을 내어 오늘 이 티베트 난민을 돕는 전시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마 모두는 한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고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같이 헤쳐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때문에 몸은 더 거리를 둬야 하지만은 마음은 더 가깝게, 더 따뜻하게 보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차별과 혐오
넘어서 누구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난민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시아 최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이 부실합니다. 더 보완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는 그런 책임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이때 넓은 도량으로 티벳 난민들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해 주신 진옥 스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전시회에 고시해 주신 80여 점의 작품들이 티벳 난민을 돕는 나비가 돼서 티벳 난민들의 삶을 복원하는 그런 강력한 나비 효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또 정치 영역에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우리 스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수 을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김혜재 의원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진옥 스님의 선열반에 대한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시관을 들어서는 순간 정말 이 따뜻한 온기가 저희 영혼까지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들 속에 드러나 있는 우리 진옥사님의 스님의 구주자의 삶,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시는 그 삶이 이 작품 속에 들어있어서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런 기운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술작품을 눈으로 보지만은 이 작품의 정신적 가치, 영향력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영혼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오늘 전시회가 특히 티벳 난민들의 코로나로 신음하는 난민들 돕기 위한 정말 자비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전이고 이 전시회가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세계 방방 곳곳에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옥 스님의 개인전 축하드리고 이 전시회에 오신 많은 분들도 크게 위로받으시고 또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비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우리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방금 빠른 걸음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주철현 의원님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숨 쉬시고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보니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옆에 있는 웃음을 보여주는 저 작품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옥 큰 스님은 함께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공식적인 통계는 3천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100만 명 가까이가 생명을 잃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교가 생명을 사랑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을 비롯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는 게 같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운동하는 저로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분, 또 준비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다 못 알아봅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근우의 이희자 회장님을 제가 놓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왕사 금강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는 이제 이황사에 오래 살다 보니까 법명은 이황이 됐고 절 이름은 금강사가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옥 스님께서는 그 양력을 보니까 저한테는 태어난 것도 10년이 빠르시고 출가한 것도 10년이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죽는 것도 10년 빠르고 원력은 저한테는 한 100년은 빠르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픈 곳에 있다고 했는데 진옥 스님께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살피신다. 항상 전 세계를 살피시고 가장 큰 스승은 누구신가 살피시고 달라이라마 선장님을 일찍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시고 또 가장 보살은 가장 아픈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찾아서 마음을 내시는 티벳 난민들을 위해서 또 수행을 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에 가장 처한 한국은 그래도 국가가 있어서 이렇게 다 이 방역을 통해서 잘 살피고 또 부족한 재정 지원까지도 하는데 마스크 하나 없이 수행하고 지내시는 그런 것을 다 살피시는 그 마음이 정말 보살의 마음이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첫 구절이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가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일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중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건진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분이시고 지난번에 여수에서 첫 번째 전시를 하셨는데 반야신경을 주제로 하셨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반야신경을 늘 사경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그 전시를 봤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는 그 반야신경이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다 화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희 영사스님 입원해서 병원에서 한나절 있었는데 보니까 그 벽에 TV가 하루 종일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병원뿐만이 아니라 온 국토가 다 병원이 되어서 집에 갇혀서 사람들이 TV만 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나절 동안 봤는데 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쳐다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여기 앉아 있는데 꼭 TV 크기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을 걸어 놓은다면 하루 종일 그 시끄러운 TV를 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서울까지 오셔서 이 가장 오래된 경인미술관 이 갤러리 가장 유명한 갤러리에서 전시까지 하시게 돼서 예술가로 등극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림은 그분의 모든 조화로움이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수많은 작품들을 봤지만요. 근데 진옥 스님의 이 작품은 사실 한 점 한 점마다 그 반야신경의 마음이 한 점에 그대로 깃들어 있고 또 온 세계를 살피는 자비심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하나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작품 속에 앉아있는 그 기운들이 가득한 그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한 속에 이런 전시장에 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기운들을 가장 가득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 한 분 한 점만이라도 집에 이렇게 걸어놓는다면 진옥 스님의 그 자비심과 그 반야신경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TV 보지 마시고 여기 방송사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보지 마시고 딱 한 점 딱 걸어놓고 딱 자정하고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더 깊은 종중무진의 세계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진옥 스님 따라다니면 큰 스승도 만나고 또 진옥 스님 따라다니면 큰 자비심도 저절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마음 따라서 저도 절절절 따라다니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이신 한옥선님께서 수업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사무처장 선임을 맡은 타동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제 무한이어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좀 걸리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국가가 없다고하는 티베트 난민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실천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그의 선결반에 거해 전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공업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박하고 굴질만 등이 백명한 현대사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이 다시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 속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두가 행복해야 또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난민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조차 되지 않고 사찰에 강시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한 이번 전시회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참된 모습을 일깨워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선 열반의 노래 전시회 작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심신이 필요해진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행을 전하는 힐링과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진옥 스님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전시회가 원만히 회양되기를 바라며 오늘 선 열반의 노래 전시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신호 되셨습니까? 우리 농축산위원회 소속 부채련 의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창렬 대표님 오셨네.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가 많이 넓으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수에서 이렇게 불법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진옥 큰 스님의 두 번째 개인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아시는 일들입니다만은 진옥 스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자비의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환경운동도 하시고 또 사회복지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티벳 난민독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많이 직접 보살피고 하여튼간에 부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로까지 이렇게 등단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진남 요소의 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하고 예술의 본고장 서울 인사동에서 전통 있는 이 화랑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하시게 된 것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구나 이제 그런 기본 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티벳 난민들을 돕겠다는 이러한 숭고한 정신의 두 번째 이 개인전을 갖게 된 것을 더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높은 분력을 돋우셔서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또 중생들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위안도 얻고 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다들 좋은 정도 세상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예력한 힘이 남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GS8텍스의 김기태 사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큰 스님의 귀한 걸음이라 사회자가 이렇게 청했을 때 나서기 쑥스러운데 되게 같은 마음으로 살렸습니다. 언제나 이 일념으로 무생명을 향하여 걸음 걸어오시는 우리 진옥 스님. 사실은 참선이 선방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회 곳곳에 그 발걸음이 닿은 것을 보고 존경과 미미한 중생이지만 그 숭고한 뜻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참선이 선방을 넘어서서 선 열반의 노래라고 하는 예술의 경지를 승화되어 스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곳에 자비가 광영처럼 빛나게 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저희들 미미한 중생이 혼자만 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벗어나서 함께 감내하고 그 모든 곳에 서로에게 자비가 충만하기를 넘쳐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옥 큰 스님의 이 의미 있는 선 열반어대 전시에 깊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축사를 답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빈분들의 축하 말씀을 듣고 오늘 선열반의 노래 전시 오픈식을 모두 마치고 김양수 화백님의 작품 선정이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작품 나온님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가 김양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욱 스님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스님 작품 앞에 서면은 제가 화가지만은 너무 내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느낌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란 것은 지형적 특성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또는 농경지대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각기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 한국 미술의 특징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술은 언제나 담담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다. 그리고 꾸밈 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는 게 한국 미술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과 다르게 한국 미술은 수다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채롭지 않는 게 한국 미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한국 미술과 맞닿아 있는 그림이 작품이 진욱 스님의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스님은 그림을 보면은 꾸미지도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해악이 있고 사유가 있고 깊은 철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한국적 그림이 진욱 스님의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올라가 보면 글씨가 있고 또 좌측에 보면은 제 6관의 서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스님의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소리가 있고 바람이 있고 또 겨울이 있고 또 걷다 보면은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맺힘이 있으면 풀림이 있고 또 풀림이 있으면 맺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 무용수가 아름다운 춤을 춘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자유로움이 수행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의 울림이 아닌가, 깨달음의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심으로 화장 세계를 열어주신 진욱 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층에 도자기 작품이 몇 점이 있는데요. 우리 김영섭 선생님이 마음을 내주셔서 또 진욱 스님이 거기서 글을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선열반의 노래 전시 오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전시관이 있고 또 6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품들 관람을 좀 해주시고 우리 내빈들께서는 12시 30분 이 앞에 좁은 식당에 그 오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찬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늦게 오셨는데 이 옷이 나 닮았는지 좀 보시고 내가 닮은 거야. 네? 마스크를 벗고 없나? 왜냐면 제 속가에 그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이제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그 김우성 내 사모예요. 그래서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아버님이 최치한 씨라고 우리나라에 아마 38인가 취향직장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무장관 하시고 국회에도 입수인가 얼마 하실 겁니다. 하시고 그 최치한 위원회 사이가 김우성 위원이거든요. 최치한 위원하고는 저하고는 외가로 이제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김우성이 안 오시고 다른 나라 오신다. 코로나 걸릴까 싶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관계가 있어요.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셔가지고 아주 참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김하백님 지금 그 헤드 그래도 많이 요 조금 이게 가시면서 여기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그 나중에 좀 천천히 보시게 되는데 우리 요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쭉 한번 처음부터 좀 나오는 거 왜냐면 이 전부 다 중계로 인터넷 중계로 다 나가면 이거는 자, 작품 설명을 이쪽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라 그 내용보다는 조형적인 요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의 세계에 대해서 그 깊은 세계는 저는 아직 근접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는 좀 주제 넘고요. 그래서 조형적인 요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일자를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글씨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한 일자입니다. 이건 일필로 그려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 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 하나에서도 어떤 그 쓴 작가의 에너지 파장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끝 썼을 때 여기는 어떤 내가 봤을 때 무아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일자가 아닌가. 그래서 일자 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 큰 화면에 한 일자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스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 어디든지 좋은 미술을 전시가 있다면 쫓아가는 그러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낀 거. 우리가 보면은 노래하는 그 창하는 가수보다는 김영창이 더 무섭다고 그러듯이 스님은 그동안 많은 내공을 다져서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가슴이 우리 일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작품은 이제 에너지로 온 열애라고 했는데 이 깊은 세계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이게 이제 이 도배지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칭 크레파스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림이다면 캠퍼스에 아니면 화선지다 그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도배지다 그림을 그렸다는 거, 크레파스를 그렸다는 거. 그리고 이건 아미타 열의 극락 영접도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선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단전에도 호흡을 주고 이거 작은 선으로 일필을 끊기 되게 어려워요. 그 단전에도 힘을 주고 일필로 힘을 해서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어떤 보면 상호를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구상과 여기 구상 여백을 두어서 더 그림이 사유할 수 있는 폭을 아주 넓혀준 것 같습니다. 그 무한 반복 구성이라 이것은 이제 보니까 크레파스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캠퍼스에다가. 그러니까 스님은 어떤 장르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다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한한 반복 공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면 에너지 파장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탄생 이 작품도 보면은 이런 종이가 아닌 도배지 같은 그런 데다 그림을 그렸는데도 불화는 가장 어려운 게 상호거든요. 이 상호가 편안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고 속된 마음을 갖게 되면 상호가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애치는 이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상호가 편하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이 이렇게 상호를 잡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 그래서 이제 이건 범위 어디 있고 꽃은 무엇인가라는 이건데, 이건 문인화적인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건 직관의 세계에서 느낌을 바로 일필로 그려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는 쉽고 짧게 하기 어렵듯이 그림도 복잡하게 그림 그리는 것은 쉬운데 짧게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면 이젠 문이나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선화라고 그러는데 직관의 세계, 즉 선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일필로 나와서 새를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이건 직관의 세계라든지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하나 선화의 장르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설악이 사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종이는 우리 한지에다가 보이차 물을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 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설악의 사계라 했지만은 여기에서 봄, 가을, 겨울, 여름 이것을 같이 표현한,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선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산자를 쓴 것 같은데 이건 서예에서 요즘 많은 현대 서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보살의 눈물, 거기 이 눈물 아까침에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한지에다 그림을 그린 거고요. 태풍의 오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트만지라고 말하면 수채화할 때 그리는 그림, 수채할 때 그리는 종이인데 여기에다가 거칠게 해서 말하면 울림의 파장을,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이를 쓴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여기 산 한대, 이게 산자인데 천하로 돼 있는데 이 산자를 해서 여기서는 태양이고 달이고 물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그림을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찾아 들어가는 게 그림을 보는 감상하는 맛입니다. 팔방으로 살피는 보살의 눈,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이제 오방색에 가까운 이 색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구성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산, 물, 하늘과 땅, 산을 그리고 이건 물이고 하늘이고 이런 것을 추상적인 것이지만 이건 이제 현대 서예로 이제 봐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 그림은 토굴 속의 진심이라고 했는데 이 대나무라는 것은 어떤 수행자의 상징적인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토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이 속에 스님이 앉아서 자선을 하고 선정이 들어갔을 때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올곧은 그런 마음들을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동양 미술의 세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여주지 않지만 거기서 의미를 많이 찾아서 들어가는 그게 동양 미술을 감상하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오유지족을 이렇게 같이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그림이 꽉 찼지만 답답하지 않는 게 이 공간 여백이 있어서 스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여백을 아주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갈필의 무문관 속에 일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제일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 신발 이게 아까 아침에 제가 스님 작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해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아주 해악이면서도 동심의 세계가 아닌가. 그러지만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도자기에다 이제 그린 것은 우심도인이라고 썼는데요. 이 유학이 원래 이제 다른 백자들은 번쩍거리는데 이건 번쩍거리지 않게 그림한 유학 처리를 했는데 여기 이 글들이 거의 계곡에서 물이 잘잘 흘러 내려가는 것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반야신경 병풍을 보시면 이건 동양의 미술의 특징은 뭐냐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흐트러지면은 글씨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호흡에 다 자꾸 써 내려가야 되고 그게 완성이 돼야지 호흡이 흐트러지면 글씨 자체가 변형이 와버려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결구가 맞지가 않아요. 행간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음악으로 보면 삑사리가 난다고 그래요. 삑사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주로 아침에 사경하듯이 쓴 반야신경인데 여기서 보면은 진짜 그 맺히고 풀리고 맺히고 여기 이 작품을 보면은 글을 보면 이 글 자체의 유형의 흐름을 본다면은 무용수가 진짜 춤을 추듯이 아름다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작품은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 호흡이 흐트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양의 미술은 동양의 예술은 호흡이다. 호흡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보살의 옷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도 캠퍼스에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가다가 여기서 이제 멈췄어요. 그런데 이게 그림이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다면 그 재미가 없을 텐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멈췄어요. 이러면서 진행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형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런 구성 자체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스님의 자화상인데 스님은 훨씬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그 캠퍼스에다가 우리가 말하면 드로잉 하듯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보면 볼수록 맛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딱 봤을 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림이 있으면 그것은 잘 그린 그림이고 좋은 그림은 뭐냐 하면은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쌈박하다 잘생겼다 보지만은 거기 향기가 없듯이 우리가 그림도 눈에 쏙 들어온다는데 잘 그렸다라면 잘 그린 그림은 눈에서 1, 2초, 3초면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계속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그 울림이 강하죠. 감동이 크죠. 그래서 그림이나 음악이나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연주를 해야만이 오래 이렇게 은근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오래 보면 볼수록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이것은 크레파스에다 켄투지에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스님이 살았던 그 시골 고향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보면 이 그림이 결코 가볍지 않고 꼭 붓으로 두껍게 해서 힘있게 그렸다 해서 좋은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크레파스로 선으로 몇 가닥만 했어도 이 선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파장이
강해야만 이렇게 좋은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 산속에 나무들도 있고 집 있고 개울이 있고 여기 작은 나무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그 무심 전혀 마음이 없는 그 무아지경에서 그냥 옛날에 살던 것을 단상을 떠올리면서 쑥쑥 그렸던 작품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자기다가 스님이 그림인데 처음 도자기다 작품을 했었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않고 좀 자유스럽게 해서 이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를 많이 좀 적급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랑아리는 뭐냐면은 과거형이고 지금의 현재형인데 현재를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다랑아리거든요. 그런데 성형 자체도 가장 어렵고요. 그렇지만 처음 한 작업이지만은 이렇게 다랑아리에 가까운 그런 어떤 현재형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이 글도 한 호흡에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고 이 우리 한지에다가 이렇게 보이차물을 좀 올려서 더 오래된 그 묵은 맛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가 하얗면 되게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색이 들어갔을 때는 따뜻하게 느낌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 이 종이 자체가 옛날 우리 시골집에 종이장판 같은 느낌도 나고 도배지 같은 느낌도 나서 우리 가슴을 더 훈훈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 법성계 작품도 보면은 이 종이 자체가 이게 스며들게 많이 하지를 못해요. 이 종이 자체가. 그래서 이 발목은 없지만 이렇게 종이 자체에서 드러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또 특징 잡아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옥 스님은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를 써야만이 그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표현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빅뱅의 첫소리다 오미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어떤 빅뱅 했을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최대한 대로 그 한 호흡에 다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그 에너지를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자체를 뿌리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직업하거들도 물감을 뿌려내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과 발상을 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문으로 들어가야 법이 있다네. 여기에서도 실은 이 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여기에 스님이 앉아서 여기 저 찻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볍게 이 스님의 형상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먹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둘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면은 그 그림의 힘이 떨어져요. 상충되지 않게끔 여기는 아주 톤을 쭉 죽여가지고 문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게 없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참 기발한 어떤 발상인 것 같아요. 갈피를 상과해라고 제목을 지었네요. 이것도 수채화를 그리는 아트만지인데 여기에서 이 아트만지가 이렇게 화선지가 빨아 당기는 게 아니라 얹혀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필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과 해지만은 산자를 그렸지만 이게 폭포수 물이 흘러내리는 같이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림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사유하면서 그리고 명상하면서 그런 명상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물에 나타난 옴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캠퍼스에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캠퍼스는 그래서 작은 이런 번짐들이 약간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도 아주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울림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고, 이 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캠퍼스 천에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동양화 화선지처럼 번지는 이 발목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림을 이제 얘기한다면 이 선은 뼈고 이게 번지는 것은 이제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과 뼈가 같이 이루었을 때 가장 힘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이건 6대 윤의 수많은 인연들의 제목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얽히고 설킨 인연들의 고리들을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즉 이 칼라들은 사람의 마음들이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얽히고 설키고 맺히고 풀어지고 이 6대 윤회의 표현을 이런 어떤 화면의 형상을 잡아서 표현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님의 자화상인데요. 이건 그 어린이 마음이 돼서 그리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린이 마음이 돼서 이 자연스러운 이 그림이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이건 어린이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표현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시작의 옴, 이것도 대단한 대작인데요. 여기에서 그 다른 수묵이 가지고 있는, 먹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다면 칼라로서 구성을 하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다 붉은색을 칠했다는 것이 우리가 활용점점이라고 그러듯이 이게 없으면 그림에 매가리가 없는데 이게 있으므로 전체적인 그림을 확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서 야, 참 대단하다,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 이 작품 종이 자체는 이젠 우리 한지어 가지고 아주 그 이배접된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었을 경우와 있을 경우하고는 다른데 이게 하나의 눈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힘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의 어떤 그림들 보면은 이 먹 아니면 색 한 점에 따라서 그림의 전체적인 힘을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도솔천국, 이것도 참 좋은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이것도 캠퍼스에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여백의 공간 구성이 있어서 캠퍼스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여백을 중요시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가 공도그탑 이 작품을 대했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재질 자체에도 우리 화선지도 아니고 우리 도배하는 도배지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구성들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건 정말 그 선화로서의 가장 극에 달라온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처님의 이 상호들 이런 거 그려낸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차츰차츰 억지스럽고 촌스럽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골동품 가게에서 만난 오래된 그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불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기운. 이것도 아침 새벽에 그 풍경 소리에 오는 파장되는 그 에너지 파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장지에다 그림을 그렸는데도 이 파장하고 이 발목이 사실 동양의 수묵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발목의 효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풍경을 이렇게 발목을 위해서 이 에너지 파장이 번지는 느낌을 가져온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법승 삼보의 에너지 파장이 불법승 삼보에 이렇게 변하는 어떤 과정들을 에너지 파장을 옮겨놓은 것 같고요. 그 만남 속의 인연들 또 보면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 어떤 그물망 같은 속에서 인연들이 만났다 흩어지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품을 보면은 화장세계라고 했는데 이게 꽃으로 만발된 화장세계가 이런 세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건 이젠 그 동양화에서 가지고 있는 발목이 있고 또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화사하게 이 색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으면서 우리들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사실 그 구성 자체도 어렵지만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아까쯤에 얘기도 했지만 그 많은 그 수행의 어떤 힘으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의 기운을 가득하고 이건 이젠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조선 말기에 그 혁필하다고 그 그렸던 글씨로서 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유형의 재미있는 또는 민화 같은 느낌으로서 이런 작업을 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잊혀져 가는 한 부분의 단면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끌어내서 다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성의 에너지는 에너지 파장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이 자체도 이건 화선지라 캠퍼스가 아니라 이건 어디서 쓴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이 종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들인데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금강산 사계라고 이것도 아까 아침에 위에서 우리가 약간 봤듯이 설명되었듯이 금강산을 이렇게 색깔로서 사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이 흐르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의 세계, 직관의 세계, 내가 봤던 설악산을 그 단상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지. 일필이.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불과 한 5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느끼는 직관의 세계를 그렸기 때문에. 연등불에선 이것은 얼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가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할 때 연등을 속에다가 상징적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징이 주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 상호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참 자비스러워요. 이게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부스러워서 그래서 부처님 그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상호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선맥 가닥으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자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떤 연등불에 대해서 그 초파일 날 연등 행사를 보고 느꼈던 그런 것은 너무나 좋은 작품인 것 같고요. 부처와 중생이라고 해서 여기 윤회의 수레바퀴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했는데 이건 서양화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몬드리안 같은 그런 것 같지만은 느낌은 아주 그 자연스럽고 또 어린이 같은 그 순수한 동심의 세계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봄날 들녘은 우리가 보면은 이 물감들을 이 종이에다가 뿌리고 칠하고 해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봄날의 어떤 이렇게 파장들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화면에서 이 먹이 없었다면은 그림이 가볍고 또 뜰 수가 있는데 이 먹이 있어서 그림을 쭉쭉 눌러줘 가지고 한 이 세 점이 전체적인 그림을 뜨는 것을 탁 눌러주는 것 같아요. 가볍지 않게. 봄 그림은 대부분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먹이 들어가 가지고 눌러서 봄 풍경이 느껴지는 에너지를 느끼지만은 결코 가볍지 않게 조형화시킨 작업입니다. 이거 방편의 수레바퀴도 여기 다양한 우리의 삶의 어떤 흔적들이 각색의 어떤 색깔들로 인해서 이런 구성을 한 건데 이 구성도 지금 말하는 현대미술의 추상성으로 본다면 상당히 대단한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문에 들어가 이 작품은 여기 스님이 이걸 그리기 위해서 내소사에 가서
직접 바쁘신 와중에 내소사 가서 문틀을 보고, 문을 보고 그 아름다운 문의 이미지를 착안을 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꽃의 세계라든지 인연법, 눈물, 부처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의 어떤 그 부처님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께 올린 꽃공양도 사실 여기 그 내소사에 가서 이 그 내소사의 문을 보면서 많은 그 아름다움을 느낀 것을 이건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꽃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그림도 상당히 동양적이면서도 아주 그 사유가 깊은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로본 열애, 이건 그 에너지 파장을 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에너지 파장이 어떤 것도 있지만 여기 붉은 이게 우리들 활용점점이듯이 강한 이게 없으면 허할 텐데 이게 강력하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사람의 두께를 또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했네요. 이것도 그 화선지가 아닌 캠퍼스에다 그림을 그렸었고요. 봄 꿈인데 우리가 화사한 그런 세계들을 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해서 툭툭 던져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쪽에 어떤 봄 풍경 그 느낌들이 있듯이 여기도 먹이 없었다면은 전체적 그림이 좀 뜰 수가 있는데 먹이 들어가가지고 뚝 잡아주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성의 발상들이라든지 구성들이 그 이런 직업화가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결사 누대기 이건 표현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 자체 재질은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다들 이제 핸드메이드로 바느질을 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또 구성 자체도 이렇게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림의 두께감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육바라밀의 수레바퀴 이 종이 자체도 이런 그림 그리는 소재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하니 있었고 그래서 스님의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재질과 상관없이 그냥 그때그때 순간 떠오르는 그런 어떤 찰나적인 것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범우 생명체 꽃가루 이 작품은 그렇게 봄에 보면 우리가 약동하는 어떤 그 에너지 강한 에너지 파장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 먹이 없었다면은 그림이 밋밋하니 그렇지만 여기 검은 먹이 있음으로써 강력하게 봄의 어떤 에너지를 느끼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여기서 너무 작든지 너무 크든지 그러게 되면은 이 그림이 화면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던져졌고 적절하게 파장이 일어난 게 이것은 의도하지 않지만은 우연하게 이런 효과를 잡아낸 것 같습니다. 무자성의 공. 이건 이제 근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인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파장이라 해서 오음에서 오는 이 에너지 파장들을 그 스님이 본 에너지 파장이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이 법의 수레바퀴들이 굴러 있지만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이 작품도 그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인 물감이 아니고 아크릴 물감을 썼는데도 여기는 동양적인 그 동양화 물감을 썼는데 여기는 아크릴 물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를 표현하는데 어떤 재료가 가장 적절한 것을 잘 찾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작품들이 해와 보듬은 이제
그 스님의 서예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처음에 스님의 그 서예 작품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소리도 만나고 폭포도 만나고 또 작은 물도 만나고, 그리고 진짜 맺힘이 있으면 풀림이 있고 풀림이 있으면 맺힘이 있고 그러듯이 하나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보면은 우리가 말하면 호흡입니다. 한 호흡에 끝과 시작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다 끝내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사실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호흡도 호흡이지만은 한 번 쓰고 나면 에너지가 엄청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작을 쓰기가 쉽지 않는데 참 좋은 어떤 우리가 이게 서예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현대 회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 선을 마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소품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여법, 중도, 사 다 있지만은 이 붓들이 한 호흡에서 다 끝났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한 호흡에서 딱 끝나고 붓을 놓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오래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 경계까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스님들이 쓰는 글씨를 선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림을 그린 걸 선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는 그림에도 보면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이 작품에도 확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품이 댐댐이 여러 단계가 있듯이 그림에도 확격이 있어가지고 그 확격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선필이다 그러는 것은 선의 경지에 와야만이 선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맑은 기운이 나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그림이라든지 글씨를 보면은 에너지가 탁한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맑고 기운이 좋은 그런 어떤 작품을 대하면은 행복해지거든요. 그 파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런 글씨들을 보면은 어디에서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우면서도 아주 맑아요. 그래서 맑은 에너지가 많이 흐르고 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한 호흡들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 작품들입니다. 이 산화 같은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글도 글이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의 어떤 회화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사 선생님 글씨를 보면은 글씨는 글씨지만 추사 선생님의 예서나 전설을 보면은 회화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글씨도 보면은 글은 글씨지만은 어떤 것은 보면 아주 회화적이고 어떤 데에 보면은 아주 무아의 경지에서 쓴 그런 필들 건데, 이건 우리가 보면 그 회화에 가까운데도 선 하나의 한 호흡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인 그렇고, 여기에는 중도라고 썼는데도요, 참 그 얽매임이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같은 것 같아요. 그림도 사실 봐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둥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해서나 이런 딱딱한 글씨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다랑아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 깨지는데, 이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기 가장 어울리는 어떤 그 필체로서 다랑아리는 다랑아리에 놀고 글은 글대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2층에서 저기 일관에서 봤듯이 반야신경인데, 그때 그림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그때 기분이 어떻는가, 그때 에너지가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글씨가 달라지고. 그런데 그때 그 2층에 본 반야신경하고 이거랑은 또 다른 어떤 에너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스님이 글씨는 자유롭다. 그리고 어디에 얽매임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도자기에다 산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 항아리 이게 정말 수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구성 자체는 이제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자체가 힘이 있는데 여기서 산이 힘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산을 아주 힘있게 써가지고 이 도자기하고 글씨가 그 한 작가가 만든 것처럼 느낌, 그리고 한 작가가 그때 그 순간에 같이 만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얘도 이제 반야신경이지만은 우리 반야신경 병풍을 세부를 봤지만은 그때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12폭으로 했는데 12폭으로 쓰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10폭으로 쓰기도 그렇지만은 이 12폭이라는 걸 그 행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잡기가, 구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구도를 편하게 소홀하게 잡아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은 반야신경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틀어짐이 없이 한 번에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반야신경 한번 잡고 구도를 잡으려면은 뭐 몇 번 쓰고 구도를 한 달, 두 달 잡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어떤 그 과정들을 그 반야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냥 벌써 느낌이 오니까 바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1층에서 봤던 일자하고 이게 일도.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도인이 앉아서 수행하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행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작품 설명 마치겠습니다.